아주 재밌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의 그 어려움을 한 번에 다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갈 길을 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그 투자를 받으려고 여러 투자 기관에 IR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 IR 자료를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로봇이 굉장히 의료 행위에 비전문하다.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사실 로봇을 사용해서 의사들이 훨씬 더 수준 높은 어떤 의료 결과가 나오고 수술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안전하게 환자들의 어떤 후유증이 없는 수술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봇을 대형 병원에 사게 자꾸 인커리지할 게 아니라 의사가 없는데, 숙련의가 없는데 로봇을 설치하고 거기에 비숙련의에도 아주 고도의 수술을 할 수 있는 결과,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원격 수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 진짜 숙련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에서도 수술을 해줄 수 있고 해서 학교의 입장에서는 교육에 플렉시빌리티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다. 공대 뭐 이런 메카트로닉스 로봇 하는 사람들이 의학을 모릅니다. 그래서 의학을 좀 알아야지만 내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쓸 수 있구나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고 대표님께서 의사들을 갖다가 프로젝트 리더로 삼아야 된다. 그것도 하나의 또 어려움입니다. 공학이 어떤 기술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필요한 건 아는데 어떤 기술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양쪽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의대에도 이런 기기 개발에 관심 있는 의사들을 인커리지합니다. 전부 다 이 환자 치료만 전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한다 그러는데 대부분 의사들이 하는 연구를 보니까 전부 다 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산업이 발전하려면 의료 기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은 의사를 유지를 하되 공학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공학자들도 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키스텝에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투자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을 해 주십시오. 나라에서는 지금 대부분이 안전한 곳에 투자합니다. 이거 투자했는데 망하면 어떠냐? 투자 안 합니다. 조금 더 국가가 R&D는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된다. 아니, 민간도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데 국가가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고 안전해 가는 게 말이 됩니까? 고 대표님께서 우리나라 이 보험 잘 돼 있다 그러는데 저는 잘 못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어려운 수술, 고난이도의 수술, 그다음에 기기를 써서 환자도 살리고 의사도 살리는 그런 데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로봇을 지금 팔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로봇 수가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봤더니 비급여를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다 모든 게 환자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병원들은 그걸 더 좋아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진짜로 이 의료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험 정책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보험공단하고 키스텝이 연구와 개발과 그다음에 수요를 맞춰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마켓 가지고는 안 된다. 저는 한국 시장은 테스트 마켓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을 나가야 되는데 모든 규제를 잡아놓습니다. 우리 국가가 돈 받으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까 무슨 핵심 기술로 보호됩니다. 못 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 시간에 나가려는데 우리 회사의 브랜드로 가서 팔 수 있겠습니까? 못 팝니다. 중국 회사하고 어떻게든지 손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 시장에 우리 회사 이름으로 나가서 다 팔겠습니까? 전 뭔가 이 코퍼레이션 해야 됩니다. 조인트 벤처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기술 유출이다. 저는 막 그러고 있는데, 아니, 기술을 안 뺏기느니 조인트 벤처도 정정당당하게 기술 주고 돈 받아야죠. 그래서 사실 글로벌 마켓으로 회사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쪽에 한번 좀 국가기관에서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국가 기술 보호해야 된다는 것 갖고는 그거 뭐 한국 시장에서만 물건 팔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근데 병원이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의과대학 교육 과정도 많이 바뀌어서 연구를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이렇게 그 예과 본과에도 넣도록 바뀌고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공학과 의학을 다 이해하는 그런 융합형 인재들이 의과대학이나 의료 쪽에서도 하여튼 나올 저기가 있고 그런 변화가 또 이렇게 공학계에서도 같이 이렇게 손발이 맞으면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수술 로봇은 말씀하신 대로 비급여가 제일 하여튼 문제입니다. 이게 뭐 비싸고 그러니까 뭐 팔아도 결국 미국 회사 좋은 일을 하는 거고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서 임상 현장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로봇을 써보고 싶고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그 시범 보급이 좀 뭔가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이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특별한 얘기긴 한데 이 국공립병원들은 조달청으로 이렇게 이제 들여올 경우에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초기 단계 허가는 받았지만 안전성은 인정받았지만 뭔가 임상 현장에서 더 이렇게 레퍼런스를 쌓을 그 초기 단계 그거는 밖에서 못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 우리나라 병원의 의사들을 많이 얘기하시는 이제 그 수준 높다고 얘기하는 이 의사들을 활용을 해서 값싸게 우리끼리 좋은 임상 그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기회들이 있으려면은 초기 단계 이 제품과 기업에 대해서 국가가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병원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그 젊은 의사들은 이런 새로운 기술에 굉장히 열려 있고요. 또 굉장히 과감하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이제 이 시설이라든가 인프라 또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우리가 임상하고 공학이 같이 이렇게 그 후반 단계에 굉장히 고급으로 올라가기 위한 그 기술 개발을 같이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에 국가가 좀 이렇게 사실 보험은 굉장히 어렵긴 한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쉽진 않지만 조금은 이렇게 제한된 그 소위 뭐 샌드박스 이런 개념도 있지만 특례를 열어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자 안전 관점에서 조금 더 이렇게 임상가 관점에 이 필요를 반영하는 의료 서비스 로봇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데 그런 거가 간호라든지 또 비대면 의료 이런 키워드에 그 굉장히 이제 합하는 이런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그 연구 개발이 확대가 되면 그 확대되는데 병원을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근데 여전히 이제 이런 분야들도 결국은 비용을 누가 낼 건가 이슈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뭐 급여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해결하는 거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임상 현장에서의 이제 실증 연구를 오래 해서 비용 효과성을 입증을 하면은 병원이 내든 뭐 국가가 내든 하여튼 그 효과를 이제 입증하는 것이 키가 될 텐데 여하튼 비용의 이슈는 있고요. 병원 현장에서는 국산 의료기기를 어려워하는 거는 신뢰도 장기간에 회사가 버틸 수 있는가. 기계는 좋은데 당장 좋은데 샀는데 1년 뒤에 전화하면 회사가 없고 이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업들이 그 굉장히 이렇게 단단하게 장기간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커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개발 사이클의 단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보험처럼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의료기기 인허가라는 걸 함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단계를 안 거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빨리빨리 또 임상 현장에서도 좀 얘기한 기능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적용된 제품들을 허가를 받고 갖고 와서 써보고 싶은데 근데 그런 사이클이 한 번 도는데 이렇게 뭐 수개월 뭐 1년이 넘게 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가기 위한 그러니까 식약처도 요즘에 많은 이제 그 새로운 제도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의료 로봇,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결합되어 있는 좀 더 시리어스한 이 기기들도 좋은 어떤 그 평가의 방법과 체계를 고민을 해서 개발 사이클을 단축을 시켜서 우리가 빨리 이렇게 따라잡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들을 이 임상 현장과 같이 이렇게 노력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좀 지원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활원은 재활 로봇에 특화된 병원하고 또 연구소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한 7가지 정도 재활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이라는 것은 먼저 보면 첫 번째로 그 범위나 정의에서 보면 장애를 가진 사람이 기능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게 재활이고요. 그때 사용되는 로봇이 재활 로봇입니다. 따라서 치료 재활 로봇, 보조 로봇, 또 돌봄 로봇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고요. 1990년대에 들어가면서 뇌 가소성이라는 이슈를 다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스스로
신경회로를 바꾸는 능력이 뇌 가소성인데요. 열심히 운동하면 뇌가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시작이 됐고, 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로봇 기술과 함께 가정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류 체계인데, 공산품, 보조기기, 의료기기 이 세 가지가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존이 존재하고 표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너무 어렵게 해버리면 원천 봉쇄돼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무조건 돕는 로봇이다라는 것이 기본적이고, 많은 이해 당사자, 의사, 치료사, 돌봄자, 환자, 장애인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돕는 기술이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또 각종 부담을 낮추고 또 도즈를 향상시키고 동기를 부여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네 번째로는 어떤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냐? R&D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에서 아주 초보적인 R&D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개연구, 임상에 연계시키는 연구,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시범 보급까지 쭉 가야 됩니다. 한 가지 위기감이 드는 것은 우리가 계속 남 따라가다 보면 앞으로 길은 없습니다. 단순한 팔다리 움직이는 로봇에서는 돌파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신경재활 기법, 자극 기법, 바이오 피드백, 능동 보조에서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융합적인 분야로 확장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비용하고 수가인데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2019년 12월 달에 근전도 구동 손로봇 보조 재활 치료라 그래서 신의료 기술로 인정이 됐습니다. 혁신적인 의료기기 같은 경우나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잠재성만 있어도 국가가 지금 인정해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힘든 게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잠재력을 잘 표현하는 거, 공학자나 의학자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정책가들, 보건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결국에는 확장이 될 텐데 어디로 확장이 될 것이냐? 병원이나 시설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집으로 갈 겁니다. 데이터도 같이 따라가고 서로 확보하는 것들이 가능할 거고,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그 배경하에서 디지털 제어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서 활용 경험까지 이제 확보하는 것들이 앞으로는 더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규제 관련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상업적 이익이 없는 연구, 질문들, 리서치 퀘스천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IDE라 그래서 임상시험 승인 자체를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단 IRB 역량들은 강화돼야 되겠죠. 이런 제도와 함께 우리가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을 다루는 경험들을 축적하고 운영의 노하우들을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큐렉스의 정성현입니다.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개발해 보니까 플랫폼 아주 바탕이 되는 모델을 한 3년 정도 걸려서 잘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시리즈 만드는 것은 한 6개월에 하나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품만 잘 만들면 되는데 이 의료용 로봇은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산업용 로봇의 상용화까지를 하려면 그게 의료용 로봇을 볼 때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야 할 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아시다시피 이 의료용 로봇을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다 중소업체든지 아니면 중견업체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품을 잘 만들고 나서라도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 진출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수출에 대한 전진 기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의료용 로봇이 소유되는 모든 부품들이 대부분 다 국산이 아니고 해외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좀 전문화된 중소 업체에서의 그 부품에 대한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지원이 필요하고 또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소위 코트라와 같은 데서 수출에 대한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담과 안내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장기적인 관점의 얘기인데 치료 및 수술 자동화 또 검사 및 조제 자동화 병원 물류 자동화 등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제품군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대형 병원 기반의 실정 단지 같은 것을 구축해 가지고 국내에서 충분히 제품에 대한 소위 검증을 거친 뒤에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임상 현장 기반의 산업 생태계 구축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생의사가 해외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에 트랙 레코더가 필요한데 그때 예를 들어 한 대 팔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에이 한 대 가지고 어떻게 믿어 외국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 실증 사업 과제가 실질적인 트랙 레코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모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규제 제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인허가하고 보험수가 얘기인데 인허가에 관해서는 처음 신생 기업에 대해서도 이 허가 도우미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중공업 시절부터 못 푼 숙제 중에 한 가지가 보행재활로부터 모닝워크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 10년 걸렸습니다. 10년 지났는데 아직도 못 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소위 신의료 기술이다. 그래야 이제 인정받아야 이제 보험수가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소위 이 기관에서 평가의 잣대가 뭐냐면 기 의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술 방법이 아니냐, 치료 방법이 아니냐, 그거하고 다른 뭔가 획기적인 걸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기술과 소위 매뉴얼 수술이든지 치료든지 하고 유사한 것을 가지고 하면은 그것을 로봇화 시키고 그래서 이제 품질이 좋고 정확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의사가 못하던 걸 만들어내야 된다. 굉장히 저희도 사실 난감한 얘기를 하는 건데 소위 그런 잣대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보험 수가에 대한 좀 더 전향적인 그런 좀 그런 지원 차원에서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 만약에 보험 수가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얼마든지 경쟁이 가능한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네임밸류에 밀려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도 다 해외에 내주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수가에 대한 정부의 좀 전향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